간첩 두목한테 4억 5천만 달러를 보낸 김대중 정부가 국민들한테는 간첩 신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재하려면은 6.15 선언의 책임자를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 보낸 4억 5천만 달러가 어디에 쓰였느냐? 탈북자가 있어요. 김광진이라는 탈북자. 북한에서 은행에 돈을 냈습니다. 이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4억 5천만 달러 중에서 3억 달러는 핵, 미사일, 군사비 증강에 쓰였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 증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동관 대통령 대변인 그리고 정부 인사들이 김대중 씨가 보낸 좌파 정권 때 보낸 돈 현금이 한 10년 동안 30억 달러 들어갔어요. 물건이 한 40억 달러 합쳐서 70억 달러 이건 공개적인 것이고 비공개적인 것을 합치면은 한 100억 달러가 10년 동안 들어갔는데 상당 부분이 핵 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정부 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저기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데 돈을 갖다 주는 것은 그것은 사진기 들고 다니면서 군사시설 찍어가지고 북한에 보내는 그런 간첩, 쪼무라기 간첩하고는 성격이 다른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반응입니다. 최고의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이명박 정부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지 검찰이 힘으로 부족하면은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다 합쳐가지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정보를 제공했느냐 누가 돈을 제공했느냐 하는 것을 수사하지 않으면은 이게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국가는 없어요. 또 따라서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국회의원과 대통령한테 좋은 충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 김정일하고 김대중 씨가 평양에서 만나서 나온 것이 6.15 선언입니다. 6.15 선언. 이 6.15 선언 내용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은 공산화됩니다. 6.15 선언대로 하면은 대한민국 공산화되기로 딱 작정을 해놨어요. 거기에 무슨 조항이 있느냐? 6.15 선언 제2항. 제2항이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1항도 문제지만 제2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연방제 여러분들 다 생소할 겁니다. 이것도 골치가 아파요. 이거 자세한 거 아시려면은 제가 딱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북한의 연방제는 어떤 주장이냐?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 그대로 두고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그대로 두고 양쪽을 지방정부라고 하고 그 위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국가를 하나 덮어 씌워서 통일했다고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왜 갈라져 있습니까? 민족이 달라서 갈라져 있습니까? 우리가 왜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념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독재 체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통일은 뭐냐? 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이념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핵을 가지고 남한을 공산화를 하면 통일이 돼요. 그것은 무슨 통일이냐? 적화 통일이고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총을 쏘지 않고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헌법이 시키는 대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면은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면은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통일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양쪽 체제 그대로 두고 통일을 하기로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통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러면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통일화를 내놓느냐? 그것은 그 통일 방안이라는 것은 다 사기고 통일 방안을 하나 내놓고 그 뒤에 다른 수작을 하자는 거죠. 이거죠. 말하자면은 연방제 통일을 하는 마당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는 마당에 주한미군은 왜 있어야 되느냐? 주한미군 나가라.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을 하는 마당에 왜 남한에서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느냐.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을 관리하는 국정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 국정원 폐지하라. 요런 주장을 해가지고 남한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연방제 적화 통일 방안인 것입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김대중 씨 그 이전에 우리나라 안기부, 정보부, 경찰, 대통령, 법원, 검사들 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연방제 통일을 주장을 하면은 전원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원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유죄. 그러니까 좌익들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좌익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랬는데 6.15선 이항에 그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든지 높은 단계 연방제든지 그건 차이가 없어요. 낮은 단계 연방제가 연합제, 남측의 연합제와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과연 공통점이 있느냐? 공통점이 없어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남측의 연합제라는 것은 이게 또 복잡합니다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태우 정부 때 한민족 통일 방안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2단계로서 연합제라는 게 나옵니다. 연합제. 이것은 국가연합이 아니고 남북연합제예요. 그 내용인 즉슨 남쪽과 북쪽 간에 어떤 연락기구를 가진다 하는 정도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 통일 방안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연합제 방안이 하나 있어요. 이건 김대중 씨가 개인적으로 발전시킨 국가 공식 통일 방안이 아닌, 여기에는 연합제가 북한의 연방제하고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씨는 자기가 평양회담을 하고 돌아와서 국무회에서 자랑을 했지만은 그 연합제는 국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인 연합제가 아니고 자기의 개인적인 걸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비판을 했던, 그것은 친북적이다, 그 연합제는 헌법하고 맞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던 자기의 사적인 통일 방안과 북한의 대남전과 통일 방안인 연방제를 서로 짝지우게 한 것이 6.15선언 이항인 것입니다. 아니, 통일 방안이라는 것은 헌법에 기초를 해야 되고 그것은 개인이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대중 씨는 자기 멋대로 사문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국가 공용 문서가 아니라 사문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 계약은 원인 무효인 것입니다. 6.15선언 이항은 원인 무효예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6.15선언과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루어진 2007년 10월 4일의 노무현 김정일 회담에서 나온 14선언은 이대로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키는 걸 거부하니까 북한에서 회담을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량 원조, 비료 원조를 안 하게 되고 해서 오늘 남북관계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북한과 북한의 지령을 받든지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남한의 친북 좌익 세력들이, 그리고 김대중 씨가 기회만 있으면 이명박 대통령을 왜 6.15 선언을 이행하지 않느냐고 계속 공박을 합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김대중 씨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사실상 독재라고까지 규정을 하면서 국민들이 그 독재에 반대해서 벌리게 하라고 선동까지 하게 이르렀어요. 선동까지. 이거는 뭐냐? 6.15 선언은 독약입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이 먹으면은 대한민국은 경련해가지고 죽든지 치명상을 입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입으로 그 독약을 넣지 않는다고, 이명박 정부가 넣지 않는다고 그 독약을 제조한 그 장본인이 저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나라당으로서, 그 전에 한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사실은 제가 특별한 이론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